시작할게요. 오늘은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 그 문제풀이를 할 거고, 지금 올라와 있는 파일은 지금 보게 될 내용은 작년도 기출문제예요. 이론 관련된 기출문제고, 중간고사처럼 일단 이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기말 실습을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습 관련해서 기출문제 시험 대비로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어, 이제 미적분학 이제 당연히 관련된 내용이고 그 벡터장의 발사는 어, 그레디언트 내적 F 형태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벡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얘가 벡터장의 발사는 맞는데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아니면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어, 그레디언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이제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제가 원래 수업 시간 했던 대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F랑 내적하면 이 F가 지금 벡터장이기 때문에 사실 F가 지금 벡터예요. 벡터 필드고 이거랑 내적하면은 얘 벡터 내적 벡터는 라지 F라고 할까요? 라지 F1, 라지 F2, 라지 F3 요렇게 하면은 이게 벡터 내적 벡터니까 스칼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F1의 그레디언트가 아니고 F1에 대한 X의 미분, F2에 대한 Y의 미분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더한 게 스칼라가 나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칼라다라고 할 수 있고 회전하는 강체의 속도 벡터장의 회전을 구하면 이 각속력을 W라고 했을 때 이제 회전은 EW가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두 개는 다 펄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수직 방향의 선적분에 관련 내용인데 이 수직 방향 선적분에서 우리가 어, 여기 매개변수 S에 대한 미분식 N으로 바른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거의 벡터식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는데요. 여기 어떤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곡선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또는 직선이나 어떤 선은 라인이라는 건 점들의 집합이고 점들의 위치를 어떤 원점 O에 대해서 벡터로 나타낸 게 T라는 매개변수로 나타낸 왜냐하면 매개변수 하나로 표현해서 우리가 선 또는 곡선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T라는 하나의 매개변수로 표현된 어떤 벡터 R을 우리가 미분했을 때 DR이라고 하고 이 DR이 미소 변이에 대해서 이 수직 방향 성분을 나타내죠. 즉 수직 방향의 접선 방향의 성분을 나타내죠. 이렇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또 쓸 수 있었냐면 dx, dy라고 쓸 수 있었죠. 근데 보통 이제 이거를 dx, dy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t에 대한 매개변수를 표현해서 x를 t에 대한 매개변수를 이제 표현했을 때 t로 미분하고 y도 t로 미분한 다음에 dt를 곱해주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 미소 변이를 표현한다라고 했었고 얘가 결국 그 접선 방향의 벡터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직방의 선적분을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 성분을 얘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 수직하게 나가는 이 성분은 이거와 수직하면서 동시에 같은 크기를 가지는 이게 dy, 마이너스 dx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t가 아니고 이번에 s라는 매개 변수를 표현했다고 했을 때 그럼 s의 얘도 s의 함수 얘도 y x y 다 s의 함수인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 미소 변이를 표현할 수 있다. 수직 방향의 미소 변이. 그래서 이 미분식 n이라고 하는 거는 요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까지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문제 3번을 같이 보면은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인데 점 A를 지나는 직선을 따라서 흰 P가 작용하고 있다. 일단 A라는 점이 있고요. A가 0, 3,0이에요. 그리고 이제 점이 있을 때 여기에 P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 P라는 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P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얘도 지금 크기가 2, 3,0이라는 벡터고요. 그러면 A라는 점에 작용하는 이 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벡터를 구하고 싶은데 그게 여기 문제에 따라서 점 Q에 대한 점 Q에 대한 모멘트 벡터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점 Q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또한 이 회전 반경이 생기고 얘가 R이라고 하는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모멘트 벡터는 R 이 회전 반경 곱하기 힘 P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이제 R이라고 하는 벡터는 Q에서 A로 가는 벡터이기 때문에 A에다가 Q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0, 3,0 빼기 2, 1,0 해서 마이너스 2,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을 하면은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ijk 이렇게 쓰고 이 ijk에 대해서 첫 번째 r에 대한 성분 마이너스 2, 2, 0 써주고 p에 대한 성분 2, 3, 0 이렇게 써주고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됐었죠. 이 디터미넌트 계산할 때 이제 i의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서 이거의 섭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여기 00이니까 어차피 디터미넌트가 0이 되죠. 얘는 0이고 얘도 0이고 이렇게 곱하니까요. 결국 남는 거는 K에 대한 성분 하나만 남는데 이 K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 AD 마이너스 BC니까 마이너스 6 빼기 4. 그래서 마이너스 10 K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표현하면 0, 0, 마이너스 10의 성분.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Z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감싸지는 형태의 이제 어, 회전이 그 모멘트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숙제에 나왔던 우리 과제 우리 이번에 엊그저께 제출했던 내용이죠. 여기 문제 3번이고요. 근데 문제 4번은 직선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직선의 방정식 그걸 이제 수직의 수직한 어떤 노멀 벡터로 표현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표현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예제로 풀어봤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기말고사든 중간고사든 예제 문제 풀었던 거에 비슷한 문제들이 대부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직선 L2라고 했을 때 L2가 요런 직선이고요. 근데 여기에 수직하는 어떤 L1 지금 이건 이 위치는 좀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Y니까 빼기 1이니까 사실 이게 아니고 밑에 정확하게 그려볼까 이게 실은 이게 사실 여기 밑에 있긴 하거든요. 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이 L2와 수직이면서 2,2를 지난다. 그래서 맞나요? X 더하기를 아니 아까 그게 맞았네.
이거가 맞는 것 같은데. 네, L2가 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다. 자, 그래서 아닌가? 아, 이게 아니구나. 네, 이렇게 생겼네요. L2가 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이 직선이고 여기에 수직한 어떤 점이 이거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요 위치 같은 거 자체가 여기가 2,2라고 하면은 2,2를 지나는 어떤 L1이라는 직선을 구해보자. 그리고 얘가 원점까지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이 거리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2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런 식이 아니고 어, 어떤 벡터와의 내적을 했을 때 일정한 거리를 가지는 점들의 집합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걸 이제 크기가 1인 벡터의 노멀 벡터로서의 이 수직한 방향을 나타내면 거리가 나온다고 했었죠. 루트 2분의 여기다 바로 나눠줄까요? 그래서 여기 루트 2분의 1로 나누고 여기도 이렇게 나눠서 거리가 어,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만큼 뒤에 있는 그런 점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 벡터로 수선을 내렸을 때 수선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림자를 줬을 때 여기 있는 점들에 대한 벡터들이 다 여기에 모이는 그런 느낌으로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직인 어떤 벡터의 어, 그 기울기 또는 여기에 있는 요 수직인 벡터는 그냥 쉽게 여기서 1,1 네, 루트 2가 여기에 수직이면서 크기가 1인 벡터죠. 여기에 x, y를 곱했을 때 거리 d라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d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 p 2,1을 지나야 되니까 이거 내적 2,1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4 나누기 루트 2니까 결국은 d가 2분의 루트 2. 이 거리가 2분의 루트 2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 문제 5번은 p 4,5에서 2,1 방향으로의 함수의 방향도 함수를 구하라. 방향도 함수, 디렉셔널 데리베티브의 개념이 뭐냐면 일단 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스칼라 필드로 정의되어 있는 x제곱 빼기 y제곱인데 이게 공간상에서 이제 값이 x랑 y랑 정해지면 값이 있기 때문에 분포가 있는 함수죠. 이 분포가 있는 함수가 각각 위치마다 증가하는 방향과 감소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 이 증가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게 이 함수의 그레디언트죠. 그리고 그 그레디언트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특정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증가한다면 얼마나 크기로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방향도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방향으로 어떻게 증가하는지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방향도 함수를 우리가 일단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은 함수 f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함수를 이제 x로 미분한 거랑 y로 미분한 거 이렇게 네. 정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거 x로 미분하면 2x, y로 미분하면 2y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나서 이게 위치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특정 위치, 어느 위치? 4,5에서의 기울기는 이걸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4,5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0이라는 이런 기울기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요 크기로 증가한다. 우리가 2차원 공간상에 있으니까 어떤 스칼라 함수가 방향을 따라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있는데 이 8, 마이너스 10의 방향으로 그리고 이거의 크기만큼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1 방향으로의 증가라는 걸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방향도 함수는. 그럼 이제 이 방향으로의 증가를 얘기할 때 A라는 거의 크기를
우리가 유닛 벡터로 만들어서 이 방향에 대한 순수한 성분을 이제 내적해서 구하죠. 그래서 이거의 방향도 함수는 A의 크기에 F의 그리디언트를 내적해서 구하는 거죠. 자, 2,1이라는 이 A라는 벡터의 크기는 루트 5고, 그래서 루트 5분의 2,1이라는 이러한 어, 방향과 그때 이제 원래 기울기인 8,-10을 내적하면 이제 루트 5분의 16 빼기 10이니까 루트 5분의 6만큼 네. 어느 방향? 이 방향으로 우리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간에 있기 때문에 공간상에서의 미분은 x랑 y라는 두 개의 변수에서 결정이 되고, 근데 이제 어떤 특정 하나의 방향을 정하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의 기울기가 뭔지를 물어보는 게 데리베티브, 우리가 미분 도함수인데 어떤 특정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방향 도함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 다 지금 사실 봤던 게 다 예제에 나왔던 거랑 숙제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 문제 6번은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예제 제가 풀어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 이 R과 세타로 표현된 극좌표계. 극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R과 세타라는 두 개의 좌표로 X랑 Y라는 좌표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거고, 이제 요 지금 이 식과 관계없이 교과서에서 이제 유도하고 있는 식이 하나 있는데 그 식이 뭐냐면 이거를 외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영역에 대한 넓이가 그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 뭐 다시 얘기하면은 그린 정리를 이용해서 그 영역을 둘러싼 이 도메인이라고 해서 도메인을 둘러싼 면적분과 같다. 1을 함수로 가지는 도메인의 면적분과 같다고 했고 이게 결국은 어, 패곡선에 대한 적분, 클로즈드 루프로 이거를 적분하는 거와 같다고 했었죠. 이렇게 선적분하는 거와. 근데 이제 이게 교과서에서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냐면 얘가 결국 2분의 1의 r 제곱 d 세타로 어, 적분하는 거와 같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교과서에서. 그래서 요거를 잠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어, 우리가 요렇게 풀 거고 요렇게 풀 때 x가 얘고 y가 얘예요. 그 다음에 이 dr이라고 하는 거는 dx, dy죠. 그래서 자, 얘는 알고 요거는 알고 요걸 이제 구해 볼 텐데 dr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r이 두 번인데 이거 다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요거는 곡선을 설명하는 그 위치에 대한 벡터 r이고 이건 그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계에서 표현하고 있는 r이죠. 그래서 일단 dr을 우리가 dx, dy라고 했을 때 이제 매개 변수 세타로 다 표현을 결국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일단 일반적인 식으로 조금 쓰면은 이게 세타로 표현하면 되게 너무 복잡해지더라고. 저도 잠깐 유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냥 이거를 이제 dx, dy를 우리가 r도 어떤 변수 중에 하나라고 놓고 생각했을 때 체인 룰을 쓸 수 있죠. 체인 룰을 써가지고 어, x를 r로 미분한 거 dr 더하기 죄송해요. x를 세타로 미분한 거. x를 세타로 미분한 거 네. x를 세타로 미분한 거 d세타. 그 다음에 y도 똑같이 r로 미분한 거 더하기 y를 세타로 미분한 거를 곱해주면 얘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체인룰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x를 r로 미분한 것부터 해볼까요? x를 r로 미분하면 얘는 뭐예요? 요거는 그냥 코사인 세타고
그다음에 dr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x를 세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고 d 세타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y도 r로 미분하면 사인 세타 dr. 이제 요거를 세타로 미분하면 r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내적 여기에 내적 마이너스 y, x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얘가 dr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y, x를 내적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x는 r 코사인 세타. 요거 두 개를 내적해서 이제 계산한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걸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쭉 풀었으면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dr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r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맞나요? 가 아니고 r 제곱 사인 세타죠. 이 세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 더하기 r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dr 더하기 이렇게 하면 r 제곱 코사인 제곱 d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없어지고 이 두 개 같아서 결국은 어, 네. 음, 여기가 지금 플러스네. 얘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그래서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라서 얘가 r 제곱 d 세타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패곡선에 대해서 r 제곱 세타를 2분의 파이까지, 이거는 우리가 영역을 그냥 지정을 해주고 0분의 2분의 8까지 맞긴 한데 네. d 세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풀어주게 되면 여기 칸이 없기 때문에 잠깐 넘겨서 일단 풀게 되면은 r은 a의 1 마이너스 r은 a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접근하고 싶은 대상은 a 면적이 2분의 1의 태곡선에 대해서 r 제곱을 접근하는 거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우리가 원래 r과 세타가 있는데 이 r에다가 세타를 집어넣으면 결국은 매개 변수가 하나 세타밖에 안 나오거든요. 매개 변수가 하나면은 그게 이제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곡선에 대해서 이제 태곡선에 대한 선적분 해주는 거고, 근데 이제 선적분을 할 때 범위가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도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a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의 d 세타 이렇게 해주는 거고, 네. 그래서 어 요거 안에 거를 풀어주면은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가 우리 그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지금 이 녀석 코사인 제곱 세타가 뭐가 된다? 1 플러스 코사인 2 세타가 된다. 요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어, 결국 우리가 풀고 싶은 대상은 A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0부터 2파이까지 A제곱,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밖으로 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2,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근데 지금 세타를 0부터 2파이까지 접근할 때 코사인을 한 바퀴 돌면은 얘가 어차피 0이고요. 적분했을 때 얘도 한 바퀴 돌면 0이라서 얘네들 없어지고 남은 이거랑 이거 합쳐가지고 2분의 3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2분의 1 곱하기 0부터 2파이까지 여기 세타가 없기 때문에
그냥 2파이 곱해주는 거고, 얘가 이제 일종의 내고 적분할 줄 알죠? 그래서 2파이 곱하고,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얘가 세타에 대해서 면적을 이제 계산하고 싶은데 값이 일정한 거야. 근데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0부터 2파이까지. 이 면적은 뭐예요? 요 높이 곱하기 요 너비잖아요. 그걸 그냥 2파이를 곱하는 거고, 나머지 높이가 이 부분인데 얘가 a 제곱 곱하기 2분의 여기 2분의 1하고 1을 더해서 2분의 3. 그리고 다 곱하면 2분의 3 a 제곱 파이가 된다. 라는 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에 두 번째 문제고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문제 7번 제가 6번 풀어봤고 이제 7번 벡터장 했을 때 다이버전스 구하자. 다이버전스는 우리가 앞에서 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죠. 잠시만요. 이제 그리덴트한 내적 F 였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X를 F1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다음에 F2에 대해서 미분하고 쭉쭉쭉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더하기 F2에 대한 Y의 미분 더하기 F3에 대한 Z의 미분이고 이제 F1을 X로 미분하면 여기 X 없잖아요. 그러면 미분하면 0이죠. 그다음에 얘도 Y로 미분하고 싶은데 Y가 없어. 그러면 어차피 변수가 없고 상수니까 0. 그다음에 이거를 Z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어차피 상수니까 없어지고 이 Z에서 미분하면 2XY. 이게 F라는 벡터 필드의 발산이 된다. 그러니까 발산이라는 것도 XY, Z라는 값이 주어지면 다 그 발산 값이 어딘가 다 값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F의 회전을 구하자. F의 회전. 그다음에 그거의 K 성분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 회전 어떻게 구하냐면은 컬 오브 F라는 벡터 필드는 I, J, K에 대해서 이제 라운드 라운드 X,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G를 미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분자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려고 하는데 K 성분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딱 K 성분만 봤을 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린 정리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어, 라운드 F2의 X 미분, 이제 라운드 F1 Y 미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요 F1에 대해서 또는 F2에 대해서 이제 미분해주면 F2에 대해서 X, 요거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G 제곱이죠. 빼기 이거를 Y로 미분하면 역시 G 제곱.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면서 결국 회전의 K 성분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7번 이제 간단하죠. 되게 쉬운 문제들이고 문제 7번에서 이제 3번 포텐셜 함수를 구하자라고 했어요. 포텐셜 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 네. 제가 당시 시험 볼 때 포텐셜 함수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계산했을 때 뭔가 다 이게 뭔가 앞뒤가 맞아야지 이게 딱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수정한 거고, 네. 그래서 이거는 존재하는 포텐셜 함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어떤 함수의 x 미분이어야 되는 거고, 얘는 y 미분이어야 되는 거고, 얘는 z 미분인 거를 우리가 뭐 한 번에 머릿속으로 쫙 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걸 x로 적분했을 때 f가 어 이제 xg 플러스 뭐 xyg 제곱 그다음에 여기에 뭐 g라는 함수 그러니까 x가 아닌 성분들에 대해서 나타나면은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x를 한번 적분해서 첫 번째 모양을 찾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y로 미분해서 얘랑 맞는지 보는 거죠. 근데 얘가 불가능하면은 맞을 수가 없으면 거기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찾을 수 있고 네, 지금은 계산해 보면 우리가 요거를 y로 미분해 이제 이 식을 미분하는 거죠. f라는 식을 y를 미분하면 일단 얘는 없어지고 이거 미분하면은 x g 제곱 플러스 g에 대한 y의 미분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음, 네, 얘는 있고요. 얘는 있고 마이너스 g가 얘가 돼야 돼요. 근데 y를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g가 나오는 건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돼야 돼요? g가 gy지. y랑 g에 대한 함수가 어, z가 되려면 어떻게 했을 때 y로 미분했을 때 그럼 마이너스 y g가 되면은 얘를 y로 미분하면 g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플러스 y로 미분했을 때 없어질 수 있는 성분을 써야 된다. 그걸 h라고 놓고 얘를 z로 놓으면은 이제 y를 빼고 나머지는 상수로 놓는 거니까 z에 대해서 놓으면은 이제 어떤 함수가 존재하더라도 이런 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놓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이번에는 f라는 거를 xg 플러스 xyg 제곱 더하기 g라고 하는 걸 이제 쭉 쓰면은 마이너스 yg 플러스 h로 나타난 g에 대한 함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제 이걸 마지막 z로 미분을 해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 보면 얘를 z로 미분하면 x 더하기 2xyg 빼기 y 그다음에 z로 미분했을 때 h에 대한 어떤 식이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일단 x 있고 마이너스 y 있고 EXYZ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0이라는 거고 Z를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거는 적분상수 어떤 C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HZ는 그냥 적분상수 C로 놓는다. 그러면 얘가 그냥 상수 C가 되는 이 녀석이 포텐셜 함수다. 라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러면 이제 이 벡터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선적분을 해보는데 커브 C에 대해서 이 F라는 라지 F라는 벡터 필드를 선적분을 했을 때 포텐셜 함수가 존재한다면 이 F에 대한 포텐셜 함수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오브 F가 라지 F가 되는 이러한 어떤 함수 스칼라 필드 F에 대해서 어, 결국은 이거의 끝 처음과 끝 만약에 C라는 걸 다시 설명하면 만약에 A부터 B까지 가는 이 커브의 어떤 경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경로에 대해서 이거 좀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A부터 B까지 간다고 이거 대충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결국 얘가 F에 대해서 B 빼기 F에 대해서 A 그러니까 시작점을 끝점에다 뺀 게 포텐셜 함수로부터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이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른 말로 하면 A가 지금 A에서 B까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F에다가 1, 마이너스 1, 2 빼기 F에다가 2, 2, 1을 넣어준 거를 계산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일단 요 식에다 넣어서 1 마이너스 1 넣으면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그러면은 이거 좀 이따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계산해보면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의 제곱 빼기 y가 뭐죠?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은 어 얘는 뭐지? 근데 얘가 지금 2, 4 빼기 2니까 뭔가 맞나? 아니다. 이거 플러스 2니까 이거 2 빼기 4 더하기 2거든요. 이거 없어지고 이게 0이고 그다음에 2 더하기 2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4 빼기 2 하면은 4 남고 여기 빼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이 선적분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 전년도 기출문제도 한번 볼게요. 그 전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사실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좀 넘어가면은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이거는 보면은 A랑 B의 외적에서 A 곱하기 A 크로스 프로덕트 B는 마이너스 B 크로스 프로덕트 A다. 이거는 제가 설명했었죠. 순서를 바꾸면은 이제 값이 바뀐다고 했었죠. 이거 실제로 크로스 프로덕트 생각을 해보면 IJK에서 요거랑 요거랑 위아래 줄 순서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티실 디터미넌트 입장에서도 이게 마이너스가 붙고 이거는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네, 이거는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트루고 넘어갈게요. 이거 두 개는 지금 좀 전에 했던 문제랑 비슷해가지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면은 벡터 함수의 선적분에서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면 이미 A부터 B까지의 경로의 적분값이 0이다. 그러니까 아까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의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는 선적분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얘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B에서 A를 뺀 거지. 이제 경로의 적분값이 0인 경우는 얘가 해곡선에 대한 적분일 때, 해곡선에 대한 적분일 때 얘가 만약에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면은 시작과 끝값이 그러니까 A하고 B가 같으면 얘가 이제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A랑 B라는 게 같을 때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분값이 0이 아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칼라장의 선적분, 스칼라장의 선적분 우리가 자세히 다루진 않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DS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했던 게 이 커브의 접선 방향의 방향을 함수를 각각 x, y, z의 투영해서 접근한다. 투영해서 접근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각각의 함수의 성분이라는 건 F1, F2, F3에 대한 함수를 어떻게 x 방향에 y 방향에 z 방향에 투영해서 접근하는 거는 얘가 바로 지금 그 벡터장의 선적분이잖아요. 얘가 벡터장의 선적분이고 스칼라장의 선적분은 그 미소변이 S에 대해서 그냥 어떤 요런 곡선이 있을 때 이 곡선마다의 미소변이가 DS라고 하면 이 곡선마다 해당하는 그 함수가 있어서 요만큼의 높이를 이렇게 쭉 다 더해서 요거의 면의 넓이를 구해 나가는 지금 이게 함수의 높이고 이게 3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면의 높이를 구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x에 대한 방향의 투영에서 성분하는 적분하는 거는 벡터장의 선적분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문제 x제곱 y x제곱 g제곱 빼기 x 플러스 y라는 이제 스칼라 필드를 줬죠. 스칼라 필드의 점에서의 기울기 기울기라는 거는 그레디언트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고 z로 미분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x g제곱 컴마 아니다. 2x g제곱 빼기 1이고 y로 미분하면 2y 그다음에 z로 미분하면 2x 제곱 z.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다? 이 2, 죄송해요. 1, 2, 1이라는 그 점에서의 기울기. 대입해 주면 되겠죠? 1, 2, 1. 이거 대입하면은 어, 1 곱하기 1에 1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2 빼기 1이고 그다음에 얘는 4, x에다가 1 넣고 z 1 넣으니까 얘는 2.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의 기울기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평면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접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어,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점의 수직한 어떤 방향으로의 투영이 길이가 같은 것들을 모으는 거라고 했었죠. 사실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g는 d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접평면의 방정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수직한 성분을 알고 이 수직한 성분과 곱 내적했을 때 어떤 일정 값들을 가지는 그러한 x, y, z 점들의 모임이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어떤 컨스턴트 C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거의 크기로 나눴을 때 이제 크기로 나눴을 때 거리가 되는 거고요. 1, 4, 2라고 했을 때 1의 제곱, 4의 제곱, 2의 제곱 하면 몇이죠? 어, 써볼까요? 1의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 맞나요? 네, 어쨌든
그러면 이거를 나눠주면 사실 이거 할 필요가 없긴 해요. 왜냐면 이 크게 안 나눠줘도 어차피 C 값은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C 값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점을 지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 여기다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죠. 1, 4, 2, 내적 1, 2, 1이 어떤 특정 값을 가진다. 여기 어떤 한 점만 알아도 이 C라는 값을 알 수 있는데 이걸 전개를 보면 1 더하기 8 더하기 2에서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4, 2 내적하고 XYZ를 곱하는 걸 우리가 이걸 11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저평면의 방정식 x 더하기 4y 더하기 2g는 10이다.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잘 이제 봐왔던 익숙한 저평면의 방정식이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도 함수 좀 전에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생략할게요. 3번은. 방금 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이 아니고 이제 뒤에 문제 다 비슷해가지고 넘어가고 문제 7번은 뉴턴 레슨 방법과 시컨트 방법, 인터폴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참가 거짓을 고르시고 했어요. 그래서 뉴턴 랩슨 방법의 수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복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어, 뉴턴 랩슨 방법은 어, 반복 횟수를 늘리면 뭐 당연히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뉴턴 랩슨 방법은 다 이게 무슨 방법이었냐면 얘가 방정식의 해 찾는 거죠. 방정식의 해 찾는 거고 이제 이거를 해를 구하는 방법에서 수렴했다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특정 반복 횟수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반복 횟수를 늘리면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시컨트 방법은 기울기를 모를 때, 뉴턴 랩슨 방법은 기울기를 알 때 쓸 수 있다고 했었고, 그래서 뉴턴 랩슨 방법은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한 개의 초기값이 필요하고, 시컨트 방법은 두 개의 초기값을 필요로 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보관법, 인터폴레이션은 관측된 데이터 사이의 값을 예측해서 우리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를 늘릴 때 사용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게 보관법 처음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스플라인 보관법은 구간의 값뿐만 아니라 기울기도 같도록 한다. 이거 맞죠? 기울기도 같도록 하고 심지어 이제 두 번 미분한 기울기도 같도록 하는데 그건 이제 큐빅 스플라인에서 근데 일자다항식 보관한다. 일자다항식 보관하는 경우는 이제 스플라인 보관이라고 하지 않죠. 왜냐면 일자다항식은 그냥 끊어져 있는 이런 연결성이기 때문에 스플라인 보관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도록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의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3차 이상으로 해야지 다항식 보관이 스플라인으로 가능한 거죠. 이거는 펄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차 다항식 보관법이 선형 보관법보다 더 정확한 것은 아니다. 어, 이제 보통 더 정확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2차 다항식 보관은 당연히 파라미터도 더 많고 어, 모양도 곡선이니까. 근데 이제 선형 보관이 더 잘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곡선이 아니고 다 직선에 연결된 어떤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 사이사이가 이제 오히려 더 안 맞을 수 있겠죠. 곡선으로 맞췄을 때. 그래서 뭐 이거는 tru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습을 할 거라서 컴퓨터를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기말고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근데 지난번 우리가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 여기서 시험 봐도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시험 보고 컴퓨터를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똑같이 중간고사는 클로즈드 북, 그다음에 이론은 클로즈드 북, 그다음에 그 실습은 오픈북을 하고 다 제출한 사람만 실습을 푸는 걸로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